여러분, 다들 삼국지 읽어보셨죠? 황건적에 맞서 싸울 관군을 모집하는 공고문 앞에서 만난 유비와 장비, 거기에 의용군에 지원하려던 관우가 천하를 평정하자며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는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원결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들처럼 도원결의를 맺고 모여있는 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뜻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 이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사업 아이템은 고사하고 심지어 비즈니스 모델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훗날 이 회사는 2021년 기준 재계서열 24위, 자산 총액 14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고요.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이 회사 창업주는 우리나라 부자 순위 5손가락 안에 들죠. 뭐 해서 돈 벌어야 할지 몰랐던 조그만 회사는 어떻게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을까요? 오늘의 이치 스토리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창업주인 서정진 회장은 창업 전에 한국 생산성 공부에서 일을 했는데요. 여기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해주는 조직이에요. 서정진 회장은 여기서 대우자동차 판매 컨설팅 일을 한동안 했는데, 당시에 대우자동차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신차 개발비로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관련 회의에서 서정진 회장은 당시 체제가 붕괴되고 있던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권의 저렴한 생산시설을 이용해 생산량을 10배로 늘려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될 사람은 진짜 되는 것 같은 게 이 제안에 김우중 회장이 혹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존 방식에서만 해법을 제시했는데 김우중 회장 입장에서는 아예 접근 방법이 다른 획기적인 방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김우중 회장의 마음을 산 서정진 회장은 대우그룹의 입사 제안을 받고 1991년 34살의 나이에 대우자동차의 기획재무 고문으로 일하게 됩니다. 진짜 셀러리맨의 신화를 쓴 사람이죠. 젊은 나이에 임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하지만 8년 뒤인 1999년 서정진 회장은 대우차에서 잘립니다. 그룹이 망했거든요. IMF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부도 처리되면서 계열사였던 대우자동차는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에 임원이었던 서정진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1999년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잘 나가는 회사에 임원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서정진 회장은 매일같이 장모에게 걱정 섞인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장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돼서 이야기하시는 걸 텐데, 이게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는 그냥 잔소리였겠죠. 얼마나 듣기 짜증나겠어요. 이처럼 계속되는 핀잔에 부담감을 느낀 서정진 회장은 5천만 원의 자본금을 들고 대우자동차에서 같이 일했던 5명의 대우맨들과 인천시 연수구청 7층에 있는 벤처센터에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차립니다. 이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의 전신, 넥솔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서정진 회장과 함께 이 회사를 창업한 5명의 대우맨은 바로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 김영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 유헌영 셀트리온 홀딩스 부회장, 문광영 전 셀트리온 스킨큐어 대표이사, 이근경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문인데요. 이 6명의 대우맨들은 보잘것없던 조그만 회사가 훗날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성장할 줄은 몰랐겠죠. 자, 일단 회사를 차리긴 차렸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 아이템이 없던 거죠. 장모님 등살에 떠밀려서 일단 회사 간판부터 내건 거니 당연히 뭘로 돈을 벌어야 할지도 계획에 없었고, 비즈니스 모델조차 없던 그냥 사람들만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오전에는 점심에 뭐 먹을지 회의하고,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는 저녁 먹고 퇴근할지 말지 회의하는, 말 그대로 시간만 죽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마땅한 사업 아이템이 없어 하루하루 고민만 하고 있던 2000년 어느 날, 대우자동차 퇴사자들의 사무실에서 열린 모임에서 한 사람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요즘 바이오 산업이 뜬다. 여기에 서정진 회장이 확 꽂힌 거예요. 그리고 나선 무작정 바이오 분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서정진 회장은 전공자도 아니고 넥솔 창업 멤버인 나머지 대우맨 5명도 다 생명공학 출신이 아닌 진짜 문외한 분야의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거의 미개척지나 다름없는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이후 1년간 40여 개국을 다니며 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명 바이오 연구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최신 동향을 배우며 지식을 쌓습니다. 여기에서 서정진 회장은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인 바이오 시밀러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혁신적인 바이오 신약들이 빠르면 2013년부터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캐치해낸 것이죠. 게다가 이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은 배양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시간에 생산 체제를 갖출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서정진 회장이 무릎을 친 거죠. 바이오 복제약 대량 생산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 그러면 지금 당장 뛰어들면 우리가 블루오션을 선점하겠네. 그렇게 서정진 회장은 자신과 동료들의 자금 130억 원과 초기 투자비 470억 원을 받아 2002년 셀트리온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송도에 대규모 생산 설비도 갖춰나가고 다국적 제약사인 BMS와 위탁 생산을 체결하면서 5년간 635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회사의 몸집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후 2009년에는 BMS의 위탁 생산 사업을 중단하고 셀트리온이 진짜 하려던 바이오시밀러 연구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는 3년 만에 빛을 보게 됩니다. 2012년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계 첫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임상실험에서 기존의 제품과 유효성, 안전성 측면에서 동등성이 입증됐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게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에 투자한 시간과 이에 들어간 자금 2천억 원을 한순간에 보상받게 됐습니다. 이후 이 약은 정식 명칭 램시마로 출시돼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고 2016년에는 미국 FDA로부터 승인 권고를 따내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했고 트룩시마, 퍼주마 등을 개발해내며 셀트리온은 20년 남짓한 시간에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는 전 세계 인구를 괴롭히고 있죠. 게다가 오미크론 변이까지 진행돼 우리나라에서도 1일 최다 확진자 수를 매일 갱신하면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19는 우리 일상 속에서 떼어버리고 싶지만 쉽게 떼지 못하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정진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6개월 안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이후 셀트리온은 2020년 6월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을 공식화했는데요. 이후 1년 뒤인 작년 2월 이 치료제는 식약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레키로나라는 이름으로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됩니다. 서정진 회장이 공약한 시간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는 데는 성공했죠. 현재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셀트리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근당이나 대용제약, 일동제약과 같은 대형 제약사부터 국내 바이오 벤처들까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참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치료제 춘추전국 시대 속에서 셀트리온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